제가 현장 일을 아무리 해도 월 300 이상 못 벌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은 쉬고 일을 못 나가는 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불과 5개월 전에 한 달에 200에서 300 버는 정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고작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1,500만 원을 버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에 수익으로 1억 정도 네,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천까지 집중 코스를 들으신 강석현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우리 강석현 대표님은 올해 나이 26살이시고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지금이 10월 말일이니까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월 매출 5,500을 달성하신 강석현 대표님이신데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구대판다 수업 14기를 들은 카페에서 유랑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올해 나이가 26살인데 온라인 셀링에 되게 빨리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전업셀러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인서울을 하려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성적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인서울 못할 거면 그냥 빨리 경력을 쌓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결정하게 됐고 자퇴를 하고 1년 뒤에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검정고시 18살에 보고 19살에 이제 전문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건설 현장을 다니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출근이 새벽 4시, 이제 퇴근이 뭐 저녁 빨라야 6시, 늦으면 10시. 진짜 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별을 보면서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분야로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구매대행을. 그 전까지는 알바를 많이 하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적인 걸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제 구대판다님 영상을 보다가 대표님이 아까 사전 인터뷰할 때 보니까 건설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일용직도 그렇게 일한 거예요? 일용직은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죠. 왜냐면은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인원들은 남아서 서류 작업까지를 완료를 해야 되고 다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용직은 나가서 일을 하고 끝나면 돌아오는 형식이니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일용직이 나을 수도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저희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럼 일용직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수업을 신청하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수업료도 빌려서 처음에 내셨다고.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으로 돈을 많이 넣은 것도 있고. 아 맞다, 이분 전세 사기 당하신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는 빨리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걸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서 똑같이 뭐 일용직을 계속 하든지 이제 이럴 결심으로 친구한테 빌렸는데 빌리고 나서 그걸로 교육비를 내고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건설 관련 일을 하시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건설을 꿈꿨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셀링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유튜브에도 그렇고 부업에 관련된 내용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현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현장 일 가지고는 나는 지금 2억의 빚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자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람이 또 간사한 게 처음에는 조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아봐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결국 찾다가 구매대행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구매대행에 관련된 강사님들의 영상을 쫙 봐요. 쫙 보는데 이상하게 이제 조금 신뢰감이 가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테지만 목소리의 힘도 그렇고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강의를 어차피 듣는다 그러면 저 사람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했던 선택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다님한테 강의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번 달 매출이 5,500, 그러니까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5,500만 원이시면 순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순수익은 저는 퍼센트로 잘 계산을 안 해서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원래 마진이 2,000 정도 떨어지는데 광고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반품비 제외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빼도 한 1,500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케팅 비용 다 포함하신 거죠? 그렇죠. AS 해주고 뭐 부품 누락되면 부품 보내주고 망가져도 보내주고 저는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니까 다 포함해도 한 1,500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다 떼고 30% 좀 안 되게 남네요. 대표님 그럼 되게 마진율 괜찮은데요? 광고비 빼고 반품 다 뺐다고 했으면. 네, 전부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이 진짜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 대표님이 지금 5,500 매출 낸 상품이 몇 개죠? 하나요. 상품 한 개로 어떻게 5,500만 원 매출을 냈는지 오늘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먼저 소싱부터 어떻게 소싱하셨나요? 전 이 말을 사람들이 왜 하나 했거든요. 대표님이 하란 대로 한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하실 테지만 제 생각을 좀 곁들여 보자면 어느 정도 키워드를 찾는 거는 이제 대부분 조금 적응되면 다 하세요. 근데 상품을 좋은 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키워드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도 중요하다. 네. 그럼 그 좋은 상품이란 건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해당 네. 판매자들의 약간 빈틈이 있는지 일단 우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구성품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 리뷰를 봤는데 어떤 점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벌써 6개월째, 1년째 보완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그걸 항상 보완된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항상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경우는 한 20, 30% 있는데 대부분 찾으면 나와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도 다 똑같은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물건 찾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물건을 찾으면 짧으면은 하루 정도, 진짜 하루 종일 물건을 찾고요. 그리고 조금 길어지면은 한 일주일까지 찾는 것 같아요. 물건을. 상품 하나를? 네. 그럼 대표님이 아까 봤던 리뷰를 봐요, 구성품을 봐요는 타오바오에 있는 판매자가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팔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남들이 팔고 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타오바오나 1688을 찾아봤을 때 거기에도 이제 리뷰랑 그런 수들이 있잖아요. 리뷰 네. 수가 있고 별점이 있고. 네. 그러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무조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나중에 이거 뭐 구성품을 바꾸고 싶거나 로고를 바꾸고 싶은데 아니면 뭐 설명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판매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 할인까지.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소통이 잘 되면 가격 할인까지는 잘 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상품 소싱을 정리하자면 키워드 찾는 건 그냥 저희 수업 시간에 찾는 것처럼 그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리뷰나 반응들을 살펴서 나쁜 반응들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시장에서 보완이 안 됐다면 내가 그렇게 보완되어 있는 제품을 타오바오나 1688에 찾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판매자를 찾았으면 그 판매자랑 소통을 해서 네.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네.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소싱을 하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구매 대행 업자들은 사실 복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찾은 키워드를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들면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이제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셀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들어갈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거기는 잘 파는 상위 판매자들 그리고 또 뭐 많이까지는 못 파는 사람들까지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감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은 상품이 어쨌든 광고를 사용하든 뭘 하든 어쨌든 광고를 쓰게 되면 그 페이지에 한 번씩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걸 한 번이라도 클릭하면 살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가 판매를 조금이라도 일으켜서 이거를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품을 소싱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품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한 상품으로 5,500만 원 매출을 낼 때까지 대표님이 잘했던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 상품 관리를 하셨나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C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이 결국에는 저한테 문자를 하건 전화를 하건 어쨌든 배송이 안 와서 답답하건 물건에 문제가 있던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건데 그 당시에 안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객 입장이 돼봤고 물건을 팔기도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고요. 그게 고객님들이 저희랑 최대한 가까운 접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지 저희는 이제 앞에 어쨌든 브랜드명을 붙이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브랜드명을 들었을 때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했던 내역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비슷한 계열로 물건을 내도 그때 이분 친절했는데 라면서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 느낌을 만들어주기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물론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브랜드를 보고 그 브랜드야 라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거 별로야 라는 건 되게 쉽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래서 CS 잘하시는 거는 정말 칭찬 드릴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 반품도 그냥 다 받는다면서요?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러죠? 이게 반품을 어쨌든 받으면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다시 내가 받으면 나는 그만큼의 마진이 뭐 물건값만큼이 손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손해를 받는 게 낫지 그 반품을 내가 고객이랑 실갱이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구매 확정을 시키고 리뷰평이 1점이 남겼을 때 오는 나의 타격보다 그 피해는 크지가 않아요.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을 통해서 파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처럼 효자 상품 위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리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냥 반품 다 받으라고. 그 사람들 리뷰 남기기 전에 빨리 반품 받아서 똥 리뷰를 안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손해 같은 거예요. 근데 그죠? 결국에는 제가 5개월 동안 그 과정을 지나오니까 그때 판단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이래서 조금씩 대표님이 느껴- 판매하는 제품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그런데 그 리뷰가 300개가 넘게 달렸다면서요. 네, 오픈마켓 다 총합해서 300개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 리뷰를 많이 달아요? 제가 리뷰를 다는 방법은 아마 쇼핑몰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꼭 상세 페이지에 넣어 놓을 거예요. 저희 뭐 리뷰 남겨주시면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 보고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금을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로 얼마? 상품 마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품은 마진 폭이 그래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리뷰 남겨주시면 10,000원씩. 예. 그래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남죠. 대표님 근데 그게 상품 관리를 리뷰 관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상품을 개발하신다면서요? 개발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 같은데 리뷰를 보다 보면 5점을 남기든 1점을 남기든 고객님들의 리뷰를 보면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이렇게 예,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의의 이제 상품평을 남겨주시는 네. 거죠.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물건 처리하고 뭐 이제 뭐 반품 안 나게 하려고 아니면은 뭐 물건에 이제 뭐 하자 같은 게 안 생기게 하려고 그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고객님이 지금 나한테 제일 면전에 대놓고 지금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좋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시도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옵션에 어느 정도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무조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면 지금 물건을 가져오는 판매자 아니면 다른 판매자를 찾아서라도 그걸 상품을 구성을 해서 쿠팡은 추가 옵션이 못 넣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으로 기획을 해서 하나를 다시 넣고 그다음 뭐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품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추가 상품으로 넣어서 이제 판매량이 더 올라가게끔 네, 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좀 더 나아가려면 이거를 해야겠구나. 이게 제가 뭐 직원을 아직까지 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래도 힘에 붙이면 직원을 뽑자라는 약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최대한 모든 거를 매뉴얼화 시켜놓고 모든 걸 자동화 시켜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는 업무나 아니면 가끔 한 번씩 하는 업무인데 반복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도 짧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 주문 처리 들어온 거부터 그 내역서 정리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 뭐 리뷰 뭐 요청하는 문자 보내는 거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다 가능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내가 안 해본 분야라서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걸로 쌓이는 시너지가 진짜 무시를 못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1인 셀러로서 혼자 어떤 걸 업무 자동화를 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들어온 내역들을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송하기 쉽게 이제 전화번호, 이름, 통관번호, 주소가 나오게끔 그냥 내역서를 다운받아서 매크로를 누르면은 다 이제 한 번에 보기 쉽게. 그래서 저는 주문 처리하는데 주문이 10건, 20건 일단 저희는 단가가 크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처리하는데 저는 5분도 안 걸려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엑셀에 쫙쫙쫙 정리되게. 네, 엑셀도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 편한 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다 매크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용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자도 보내신다면서요? 네, 문자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 수량이 10개까지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2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니까 네. 이제 배송이 완료된 고객들은 보통 50분에서 200분 사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것도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자가 100건이 되건 200건이 되건 그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정보들을 뽑아서 여기 입력만 하면은 제가 그분 이름 그리고 상품명까지 자동으로 바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넣고 문자만 보내면은 이제 고객 누구누구님
어떤 물건 받으셨죠? 저희 리뷰 이벤트 진행하는데 뭐 비용 얼마 드려요?까지 한 번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어떤 걸 자동화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판다 대표님 수업 때 들은 내용인데 이제 엑셀 그 매크로 키보드라는 걸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은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매크로들을 열 몇 개인가를 다 지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 판다 대표님이 가르쳐주시는 뭐 어떤 정도의 키워드를 찾고 어떤 금액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키워드 바꿀 때마다 넣기가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키워드 검색량부터 해서 금액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빼고 그냥 나는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월 매출 5,500만 원까지 이렇게 달성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혼자서 해보시니까. 아무래도 1인 셀러로 이제 물건을 팔다 보면 사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26살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직장에 다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직 대학교 5년제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야, 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힘들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감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단톡방에 되게 많이 의지를 해요. 네. 왜냐면 저랑 같은 이제 방향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의지가 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혼자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제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매뉴얼화 시켜놓고 해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은 해결을 못 하거든요. 고객하고 통화하는 거 20분은 어떻게든 줄일 수가 없고, 문자를 답장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내역서를 정리하는 시간, 뭐 이걸 1시간에서 5분으로 줄였다고 해도 그건 계속 고정적으로 내 업무량이 늘어나가면서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차곡차곡.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직원을 뽑아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저도 월 매출 6천 되고 나서부터 직원 썼거든요. 근데 직원을 뽑는 게 살짝 걱정되죠. 네, 맞아요. 이게 뭐가 걱정되냐면 그 얘한테 들어가는 돈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뽑는다고 해서 얘가 나만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뽑는 직원은 무조건 나보다 일을 못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미술적인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진짜 젬병인데, 그래서 해당 업무를 이제 프리랜서한테 통해서 외주를 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게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뭐 CS라든지 아니면 주문 처리 아니면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제 매일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해줄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앞길이 창창한 그 26살 저희 카페에서 유랑 청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석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끝내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는 거 어때요? 제가 현장 일을 아무리 해도 월 300 이상 못 벌어요. 왜냐면 비 오면은 쉬고 일을 못 나가는 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불과 5개월 전에 한 달에 200에서 300 버는 정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고작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1,500만 원을 버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에 수익으로 1억 정도 네,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판다님한테 또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뭐든지 파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가 돈을 버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도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회사의 직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파는 게 마케팅에서 무형이든지 유형의 가치에 뭔가 이런 재화나 아니면 어떤 내가 부가가치를 더해서 판매하는 게 장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동산도 관심이 있고 뭐 물건 셀링도 관심이 있고 유통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하나부터 좀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한 번씩 발을 담가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또 조장도 시켰잖아요. 네. 대표님은 진짜 제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네. 대표님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카톡으로 맨날 구박 주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강석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곧 있으면 5만 명이 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되면 깜짝 이벤트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